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이 시민안전을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실국별 주요 업무계획 추진계획 브리핑 중에 네 번째 순서로 시민안전실의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면년 새해를 맞아서 세종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12월 2022년 지역안전지수에서 전체 6개 분야 중에 4개 분야에서 1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출범 이후 최초로 특광역시 중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335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난관리 평가에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함께 노력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 기상 이변이 빈번해지고 재난의 유형도 나날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에 집중호우와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발생했으며 인파 밀집 사고, 방음터널 화재 등 재난이 대형화, 복잡화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파급력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연이은 재난 발생에 따라 안전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동시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시민안전실은 올 한 해 39만 세종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역량과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시민안전실 주요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일상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민관 협업을 통해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안전보안관, 안전도시위원회 등 시민단체들과 안전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 개선하는 등 생활 속에 있는 위험 요소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심보험 보장 항목을 최적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또 유사보험과 비교해서 시민안심보험의 보장 항목을 최적화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전과 일상복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정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대상자를 기존의 어린이,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서 교육기회가 적은 일반 시민까지 확대 운영하고 경찰청과 함께 배달 이륜차의 불법 운행을 집중 단속하고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홍보, 안전운행 캠페인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시기별, 분야별 안전감찰 계획에 따른 예방, 제도 개선 중심의 효율적인 안전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5월부터는 화랑훈련, 을지훈련, 충무훈련 등 3개 유형의 민관군경 소방, 합동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해서 통합방위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피해는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축제, 행사 등의 사전 안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행사, 안전점검 대상을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에서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이 되는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시민간 행사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점검단 전문 인력을 확충해서 관리 역량을 증진시키고 가칭 5개 행사 안전관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안전제도 정비에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시민의 일상에서 재난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재난 심리 지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관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세종시 나성동에 원래 대전에 있었습니다마는 나성동으로 이전 설치해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심리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연 1회에서 월 1회 상시 운영하는 등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재난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 체계를 견고히 하고 관련 시설물도 철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겨울철 발빠른 제설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습적으로 결빙되는 보도 인도가 한 74개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읍면동과 자율방재단 등을 주축으로 보다 신속하게 제설해 나가겠으며 이미 예비비 4억 4천만 원을 들여서 인도 제설 장비를 확충해 왔고 향후 인도 제설을 위한 별도 용역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SNS 등을 활용해서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상황 대비 예방 체계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교부세, 재난관리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등 재난 위험 요인 저감을 위한 정비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운영하는 17개의 상황실이 있습니다. 이 상황실들 간에 원활한 정보 공유와 보고 체계 확립을 위해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재난정보 시스템을 개선해서 신속한 상황 판단과 의사결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수요자 맞춤형 민원 행정 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여권 서비스 발급이 되겠는데요. 최근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여권 발급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서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권 업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모바일로 대기 인원이라든지 대기 시간 등을 실시간 제공해서 민원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콜 상담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차 상담 완료율이 작년 83%였는데요. 올해 84%까지 높여나가도록 하고 안전신고 관련된 채널로서도 기능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안전 문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척척세종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을 가동해서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실화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스 타임콕 신청도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우리시는 다양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제공하기 위한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을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세월 행정 등 외부 데이터를 연계하고 인공지능 검색 등 업무 지원 프로그램 3종 그리고 지하 시설물 등 행정 주제도 7종을 도입하고 부서 전문가 의견 및 우리시 업무 특성을 반영해서 인허가 지원, 도로 점용, 그리고 하천 모니터링 등 융복합 서비스를 개발해서 시민들께 다양한 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H 개발부담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행복도시 개발금 부담금 취소 소송에 적극 대응해서 최종적인 승소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법, 행복도시건설 특별법, 그리고 도시개발법 등이 되겠습니다만 관계 법령을 면밀히 분석해서 전문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여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안전실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는데요. 우리시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반면교사 삼아서 재난 예방,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여서 시민의 안전한 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세종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언론사 이름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브리핑 주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외일보 김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내외일보 김주환입니다. 지난 27일 제가 본지에 기사도 게재했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께서 직접 나가셔가지고 현장에 나가셔갖고 손설수범을 보이셨더만요. 네. 그런데 여기 오늘 의회에서 김묘석 의원이 5분 발언해서 네네. 제설 차량이 지금 출입을 못하는 곳에 스마트 도시에 걸맞는 AI형 제설 장비를 도입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존경하는 우리 김효숙 의원님께서 그리고 또 우리 내외일보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도 아주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도로 제설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많은 사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온 것들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부분적으로 이제 인도 제설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 동네별로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별도로 용역을 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예비비를 투입해서 인도 제설을 위한 특별한 장비를 또 구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설제 부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제설제도 사전에 좀 구비를 더 하게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왔는데요. 시민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연재해 대책법 27조에 보시면은 인도 앞에는 건물에 붙은 인도에 대한 제설 책임자는 건물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그 인도 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 김주환 본부장님 말씀 주신 더 나은 기술적인 수단들을 더 확보해서 조금 더 안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님. 네, 세종파라미 박은주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먼저 업무 보고를 하셨어요. 그때 지역 관광자원 전통문화 활용 사업을 위해서 비축제나 낙화놀이 행사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더 잘 아시겠지만 작년 10월에 중앙공원에서 낙화놀이 행사 때 좀 불상사가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날이 저희가 시장님과 기자단 몇몇 분들이 같이 거길 둘러본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낙하 행사장으로 지나갈 때 아이들을 돗자리를 펴놓고 재워놓은 엄마들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사고가 났을 때 조금만 사람들이 당황해서 뛰어나갔다면 그 아이들은 다 밟혔습니다. 그 정도로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낙하놀이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요. 네. 하려면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될 텐데 국 간에 실국 간에 어떻게 같이 협의를 해서 가시는 건지 어떤 대책을 세울 때 아니 그쪽에서는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모르고 있을 수만 있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같이 상의가 됐는지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낙하놀이 이후에 무슨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그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관련 규정에 따르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이제 지역 행사 축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위험물을 취급하는 그 행사 축제, 그리고 또 위험한 장소, 삽미탈 같은 데가 되겠습니다만 위험한 장소에서 이제 추진하는 또 행사 및 축제, 이런 세 가지 경우에만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서 전문가들이 검토하도록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좀 돼 있습니다만은 인파 밀집 사고 이런 또는 또 다른 유형의 사고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이 붙어서 이제 그런 그 행사를 할 때 관리 계획을 이제 내게 되는데 관리 계획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지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1,000명이 아니라 500명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관리 계획 또는 행사장 점검을 사전에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아무래도 불꽃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사 여건에 따라 굉장히 많은 변동이 좀 있을 줄 압니다. 바람 방향이라든지 또 그것을 제대로 누리기 위한 방편에서는 또 조금 가까운 게 좀 도움이 되기도 할 텐데 훨씬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침 오늘 행안부에서도 중앙정부의 어떤 방침을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된 세부 그 시행령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잘 받아내서 저희들 조례화하고 또 준비된 역량을 좀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세종경제 임 기자님. 예. 이세종경제 인장교 기자입니다. 작년 11월 14일 날 안전대회 가셔가지고 토론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 당시 때 국제안전도시. 네네네 국제안전도시. 그때 당시 때 그 제주도의 사고 손상 감시 시스템 도입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여쭤봤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 시티를 좀 준비할 공약사항, 최민희 시장님이 공약사항인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네. 관련돼 가지고 현재 진행 상황,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시티랑 지금 현재 LX에서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그리고 또 저기 그 자율방제에 대한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그 다정동에서 그 빙판길 관련해가지고 하는데 삽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 봤는데 얼음 빙판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 같은 부분으로 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그런 매뉴얼이 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빙판길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염화칼슘 대신 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나눠드린 자료 8페이지 봐보시면은 그 올해 새롭게 그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그림으로 좀 만들어 드렸는데요. 제일 아랫부분이 이제 공간 정보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이 공간 정보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어떤 그 관련된 정보들이 이 지리 정보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든지 또 어느 지역으로 도로를 낸다든지 또 어느 지역으로 이제 공사를 하면서 그 관로를 지하에 묻는다든지 대부분 지리 정보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 정보만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세월 행정 연계 인공지능 검색, 행정 주제도 이렇게 도입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인허가 지원, 도로 점령, 입지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행정이 어떻게 엮여지는지를 보는 게 이제 행정 주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인허가 지원, 도로 점령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관리하는 방식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도로를 관리하고 있을 텐데 그거를 우리 지도, 세종시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엑셀 파일처럼 도로가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고 이 도로 종류가 중도로 뭐 소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도로 길이는 얼마고 뭐 이런 식으로 언제 또 공사를 했고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이 공간정보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 있으면 도면상에서 나성동에 있는 도로를 딱 클릭을 하면 그 도로가 뜨면서 그 도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보들이 다 뜨거든요. 그리고 또 언제 보수를 했다 이런 것까지도 추가적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그 행정력이 낭비가 되지 않고 또 언제 또 공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지 예를 들어 주로 한 4, 5년만 되면 도로 포장은 보수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놓게 되면 어디를 전체적으로 도로를 보수할 때를 찾기가 훨씬 더 소팅이 금방 필터링이 돼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정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그 공유재산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 10,000여 개가 있습니다. 시유재산만 해도 10,000여 개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그 관리하는 방식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10,000여 개를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365일 일해도 10,000여 개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두 개 면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금남면하고 장군면만 보자. 그래서 그것도 용역을 시켜서 용역을 발주해서 그 현장에 시유지를 누가 경작을 하고 있지 않는지 불법 건축물이 뭐 들어와 있지 않은지 이런 거를 다 다니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인공위성을 지금 떠 있으니까 지리정보원에서 또는 우리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LX에서는 옛날 이름으로 지적공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를 매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AI 기술과 접속을 시키게 되면은 연동을 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장군면 어느 동에서는 어느 리에서는 무슨 경작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하는 거를 알려주니까 공무원들이 예전처럼 용역을 별도로 발주한다든지 현장에 또 가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인허가를 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인허가가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건 도면상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같이 확인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건축가에서 훨씬 더 자신 있게 이거는 인허가를 내주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들이 하나씩 공무원들 각 행정부서별로 요청을 받아서 갖춰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하에도 무슨 관로가 공사를 하려고 하면 지하에 뭐가 묻혀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이 되면은 그 땅에 지하에 뭐 전기, 가스 뭐 이런 관로가 지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하는 데에서도 정보를 줄 수 있고 그렇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미 얼어버린 인도 제설하는 것은 그 염화칼슘
좀 한계가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뿌리면 저도 금요일 날 나가서 작업을 해보면 한 30분, 최소 30분, 1시간이 지나야 약간 눈이 녹기 시작합니다. 이미 얼어버리고 또 계속 그 한파가 며칠 동안 지속되면 이 얼음을 먼저 깨야지 이제 다닐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왔을 때 즉시에 얼어버리기 전에 이제 하루 이틀 만에 빨리 치우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 그 읍면동의 여건상 또 여러 장비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보강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모습으로 또 시민들 좀 걱정하지 않도록 좀 하겠다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이미 확인한 바 한 달 전보다는 좀 좋아지고 있다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주도 그때 그 손망시 관련해가지고 그 관내 병원 6개랑 시스템이 연동돼 있어가지고 사고 당한 분들이 직접 거기까지 가서 처리하는 여부까지도 다 관리하고 매니징되는 과정을 우리가 그때 선도적인 것들을 봤는데 네네. 그거 관련해가지고 혹시 도입이나 그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때 말씀 주셔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한두 명 정도 몇 명이 좀 출장을 같이 갔었습니다. 제주도에. 갔다 와서 좀 보고 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소방이 주도로 이 국제안전도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좀 그쪽 분야에 특화된 연계가 좀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우리 시민 안전시 중심으로 좀 하고 있는 데다가 크게는 이제 도움이 좀 많이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관내 병원이 또 이제 그 정도 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시스템 구축에 이제 별도 뭐 비용이 든다든지 또는 그 관리하는데 일정한 수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서.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 수납하는 그 간호사들이 예를 들면 그 제주도와의 어떤 협약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를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좀 검토가 있은 이후에 좀 저희들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의회가 지금 바로 속개를 한다고 해서요. 더 자세한 사항, 시민안전실에 대한 건 자세한 사항은 한번 해당 실국에 좀 이렇게 또 안내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바로 가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의회 때문에. 자세한 거는 한번 시민안전실 한번 더 문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회 사정 때문에 이렇게 좀 떠나는 게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것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의회 속개 때문에 가시고요. 소방행정과장님께서 브리핑을 대신 해주시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께서 브리핑을 주재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발하겠습니다. 의회 참석 공무원은 실국장님과 본부장님이시라요. 가셔야 돼가지고 소방행정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진호 소방행정과장님이 소방행정본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진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로 도약하는 안전도시 세종이라는 주제로 소방본부 주요 업무 계획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소방본부는 취약계층 소방안전 서비스 및 재난 현장 위기 대응 능력 강화, 탄력적 근무체계 운영 및 복지 환경 조성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대원들의 피와 땀의 결실로 재난 현장 구급 대응 훈련 평가와 전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 전국 1위에 오르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올해는 안전사회의 조성, 현장 대응 강화, 시민중심 서비스, 조직 활력 제고를 목표로 안전도시의 대표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언제나 준비된 모습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소방본부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를 4가지 분야로 나눠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꼼꼼하고 빈틈없는 예방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장비 보강에 이어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재연 경계병 및 연기 배출 설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위험 소방 대상물에 대해
화재 안전 조사와 불시 집중 단속, 그리고 안전 지도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불법 행위 차단에 힘쓰겠습니다. 산업단지에서는 소방서와 사업장이 참여하는 소방안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민간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 대상에 대한 소방통로 확보 및 점포 안전점검의 날 운영, 그리고 관계인 야간 순찰 등 선제적 화재 예방에 힘쓰고 현재 61%가량 진행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2년에 걸쳐 100% 보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원 1대1 담당제를 확대하여 자살 예방 및 화재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등 지역봉사 활동을 강화하고 의용소방대원이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와 자녀 장학금, 우수대원 포상 등 헌신한 대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하여 안전이 일상화되는 문화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학생,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4월에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5월에는 119 안전체험 행사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운영 중인 유튜브 금화도감 TV를 통해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영상 콘텐츠를 송출하고 의용소방대 서포터즈 모집 등 홍보 인력 자원을 확대하여 양방향 소통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신속한 화재 현장 도착을 위해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등 스마트한 출동 환경을 조성하고 전기 차량 대응 장비 추가 보강과 소방 차량 노후율 제로화로 신속한 출동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에 강한 현장 지휘관 양성과 실물 화재 현장 대응 훈련의 정례화를 통해 실전 적응 능력 향상을 추진하고 외부 기관 위탁 교육을 통해 화재 조사관 역량 강화 및 인력 양성으로 원인 미상 화재 발생률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대형 재난 대응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내실화를 위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고 통제단의 지휘권 확립을 해 나가겠으며 119 전화 폭주를 대비하여 키패드 응답형 ARS를 기존 45채널에서 105채널로 증설하고 지능형 음성 인식률 개선으로 신고 접수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품질의 구조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조 분야로는 특수사고 대응 전문성 향상을 위해 화학, 산학, 순환 등 구조 전문가를 육성하고 유관기관과 안전점검 및 훈련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 훈련과 분기별 국가 중요시설 테러 대응 합동훈련을 추진하고 인명구조사 및 드로 운용 자격자 양성도 힘쓰겠습니다. 구급 분야로는 장애인, 외국인 등 응급의료 취약계층 대상으로 고품질 맞춤형 구급 서비스 제공과 중증 환자 생존율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언어 소통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그림 문자표를 활용하여 진단하며 EMS 시뮬레이터 활용 집중 교육으로 대원들의 중증 환자 응급처치 능력을 높이고 중증 환자 이송체계 강화를 위해 119 닥터카를 지속 운영하고 의료 이송 협의체에 참여하여 신속한 이송과 정확한 처치로 응급 환자의 생존율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순간 관람객 1,000명 이상 행사에 안전관리 전담팀을 운영하여 행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계절별 사고 발생이 잦은 위험 지역을 발굴하여 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시민수상구조대 및 산악안전지킴이를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률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존중받고 똑똑하게 일하고 가정과 양립하는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과 조직에 대한 소속감 및 자부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멘토링 등 열린 소통으로 세대 간 업무 이해와 공감대를 마련하고 여성 간담회 정례화 및 성희롱 고충 상담원 지정 운영을 통해 양성평등 조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제복 착용 준수 및 명예와 헌신의 징표인 소방기장 폐용,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소속감 제고와 사명감을 높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전국 소방공무원 대상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작년 대비 PTSD는 2.4%, 우울증 3.2%, 자살 1%, 수면 문제 7% 등 여러 분야에서 위험도가 증가함에 따라 특수 건강검진을 통해 체계적 건강관리와 찾아가는 상담실 및 스트레스 회복용 프로그램 등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환경 조성과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동료 간 배려와 관심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동료 생명 지킴이 양성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전략수도 세종에 걸맞는 핵심 소방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K2H 외국 공무원 초청 연수를 활성화하여 선진국으로서의 국제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호주 등 단기 국외 위탁 교육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육 훈련 파견 등 전문 능력 향상에 힘쓰고 캄보디아 외국 공무원을 초청하여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간 세종의 선진 대응 시스템을 전파하고 내부적으로는 국제화 감각을 향상시켜 글로벌 소방으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소방본부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 해에도 꼼꼼하고 빈틈없는 예방정책 시정과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들께서도 소방본부가 본연의 역할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언론사 이름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브리핑 주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님, 포커스 뉴스란의 최종현 기자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요, 우리 전기차 및 충전 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서 재연 경계벽 또 연기 배출 설치 요게 어떤 건지 좀 말씀 하나 해주시고요. 그 화재가 났을 당시 이걸 갖다 진압을 할 수 있는 어떤 좀 뭐 대책 다른 거 어떤 거를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있으면 혹시 그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이 내용은 전년도 12월 28일 날 개정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 건축 허가 전에 세종시 건축물 심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심의 기준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 사전에 안전관리 측면을 강화한 부분이고요. 자세한 경계벽의 기준과 배출 설비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면을 통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은 이세종경제 임 기자님. 이세종경제 인장규 기자입니다. 전기차 화재가 지금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비율이 절대다수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화재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언제든지 예고된 사고 나면은 대응을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한 비판을 받으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식 소화포 관련한 부분과 그리고 수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각각 따로따로 해도 상관없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이게 두 가지가 병행해가지고 돼야 되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식 소화포로 덮어가지고 일단은 화재 공기를 차단하고 그대로 지게차든 뭘로 떠가지고 밖에 있는 로 이동해가지고 수조에 담아야 되는 방법인지 만약에 그대로 지식 소화포를 그대로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지식 소화포를 덮었을 때 이제 불이 그대로 멈추는 건지 이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남아있는 한 계속 화재가 끊이지 않고 계속 불이 난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수화포로 충분히 소화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자님께서 문제점과 해결책과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사실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외부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났으면 문제가 좀 덜하지만 세종시 특성뿐만 아니고 모든 도시에서 갖고 있는 공통점이 문제인데요. 지하층에 화재가 났을 때 그로 인한 2차적인 피해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행하고 있는 거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선 질식 수화포를 통해 가지고 우선 덮습니다. 화재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런 다음에 말씀하셨던 수조를 통해 가지고 전기차를 담는 건데요. 그 수조에다가 그 담는 방법은 지하 주차장에서 담을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을 해서 담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저희들 경험상 보면은 이동해서 하는 경우가 좀 낫다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열이 폭주하고 완전 진화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이 나면 지게차나 또 이런 것도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대응 훈련들이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하층에 대해서는 비단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공동주택의 지하층 자체가 워낙 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화점을 찾는데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층에 대한 화재 대응 훈련은 상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전소 관련해가지고 그걸 1층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는 뭐 진행사항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에서 단독적으로 행하는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진행된다면 저희들도 참여는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다음은 OTN 임원선 기자님. 예, OTN 임원선 기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공공주택 주차장 관련. 이 공공주택 하면 아파트 단지를 일명 표현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두 가지 측면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잡상인이라든가 기타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에서 인가를 내서 운영하는 뭐 5일장이라든가 또 두 번째는 입주하기 전 지하라든가 주차장에 각종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불도 피우고 또 뭐 적재물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전체적으로 소방법에 의척이 안 된다고 보지만은 일부의 소방에 관련돼서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해야만이 되는 그런 것의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면소재지 응급 출동 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면소재지는요, 이 소방서하고 기타 뭐 119 센터하고 좀 거리가 많이 있거든요. 또 시골에 멀다 보니까 1차적으로 지역에서 출동을 했어요. 또 2차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 인접 지역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실제 세종시에서 그런 체계가 되다 보면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데이터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센터 간 거리와 이제 그 원거리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신 걸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 출동 체제는 그 관할 구역을 따지지 않고 가장 근거리에 있는 센터가 우선적으로 출동과 함께 저희들 상황실에는 그 자동으로 그 화재 장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그 출동 차량이 이제 올라오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똑같이 출동 체제는 같이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고요. 저희 아까 보고 드린 것 중에서 상황실에서 음성 인식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 수차례의 신고 접수를 통해 가지고 그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신고자와 수보자의 대화 속에서 공통된 단어를 추출을 하면은 이것이 화재인지 자살인지 어떠한 그런 것을 추출해서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그걸 더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가장 근거리 플러스 초기에 더 과할 정도의 대응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자원이 한꺼번에 출동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신도심과 달리 면 지역의 외진 곳의 그 소방 시스템을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 또한 그 소정면과 금남면이 지금은 지역대라고 되어 있지만 향후 이제 센터로 승격될 그럴 예정으로 있고, 그렇게 먼 거리에도 센터와는 격은 다르지만 지역대를 또 소방력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최대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질문 중에서 그 주차장 인근에 그 5일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재된 문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소방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응당해야 할 일을 하고 있고, 시 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지금 검토돼서 특히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 워낙 우리 시에서는 민감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같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저희 소방이 같이 협업해서 같이 공동 대응할 분야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DT뉴스 24 이희택 기자님. 예, 저 DT뉴스 24 이희택 기자입니다. 이 전기차가 오늘 우리 브리핑 특정이 좀 됐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2년 전에 세롬동에서 일반 내연기관차 화재가 나가지고 지하주차장에 나가지고 물바다가 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워낙 지금 사회적으로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세종시 내부적으로 한 뭐 2, 3년 사이에 내연기관차로 인한 어떤 화재 또는 전기차로 인한 화재 이렇게 건수가 좀 구분이 돼서 좀 대응했던 그런 자료를 좀 하나 좀 요청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예. 그 최근 몇 년간 해가지고 자료를 예.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화재가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대부분 이제 주차장에 하잖아요. 대부분. 충전 설비 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이제 외부 뭐 시청도 마찬가지고 뭐 정부청사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이 충전기 근처에 어떤 뭐 운전자가 화재가 났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소화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설치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충전 중에 발생한 화재 건수에 대한 데이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저희들이 데이터를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기 배출 설비하고 제연 경계벽 같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건축 심의 과정에서 질식 소화포하고 지능형 CCTV라는 것을 설치하도록 하는 권고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대치를 하는 거고, 소비자가 1차적으로 자체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체하는 것이 지능형 CCTV를 통해서 신고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뭐 연기로 인해 가지고 2차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연기 배출 설비라든지 그런 2차적인 피해와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체제, 이것이 건축 심의 과정에서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미래세종일보 박승철 기자님. 예, 미래세종일보 박승철 기자입니다. 저는 요거하고 좀 다른 질문인데, 조천에서 전이 쪽 가다 보면 그 일부 도로 구간이 충북인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응급 사태가 발생하면은 충북 쪽에서 온다는 그 얘기가 있던데, 제보가 있었는데, 그 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고가 어느 시도로 들어가든지 거기는 저희들이 제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기관이. 예. 저희들이 가서 직접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설사 신고가 휴대폰은 기지국을 찾아서 가장 가까운 기지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044를 눌러도 저희들한테 안 들어올 수도 있고 044를 눌러도 서울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휴대폰은 일반 전화는 그게 되지만, 그러면 어떻게든지 제일 가까운 거리로 또 이첩을 통해서 아니면 출동 응원 요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고, 저희들이 가장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동을 나가고 있고, 실질 사례로도 그 부분에서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상황에서 저희들이 다 출동해서 대응했었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했을 때도 세종시에서 출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어느 지역으로 접수가 돼도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또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올 확률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럼 도로 말고 거기에 충북 지역으로 속해 있는 동네가 좀 있는데, 그 부분도 출동을 했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예. 이 오송읍, 뭐 서평, 동평 이런 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경계구역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말로 이제 시도 간 경계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비단 저희 세종시뿐만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세종시 구역이지만 타 시도에서 직접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 출동하는데 한 20분이 걸려갖고 지금 이렇게 충북에서 와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차 대응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요. 화재라든지 그러면 화재 조사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조사를 그쪽에서 전담하고, 첫 번째 1차 대응은 저희들이 합니다. 긴급 출동 얘기하는 네. 거였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방본부 소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브리핑은 2월 1일 수요일 환경노조군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브리핑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